1월 20일 비트코인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은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조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좀 단기간에 보여지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긴 했습니다. 이 단기간 하락 추세선 돌파가 뭐 매수의 이유가 되기에는 좀 신뢰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파하는 접점이라는 게 두 군데로 너무 나눠져서 분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약간 파동이 이렇게 그려지면은 추세선이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런 수준도 아니라서 여기가 돌파를 했을 때는 매수가 우위를 점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돌파가 나쁠 건 없습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전히 중요한 거는 위에 있는 한 45,000 중반대를 돌파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사실 큰 강도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지금 어떤 판단을 하긴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괜찮은 코인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근데 스택스 같은 차트를 보면은 지금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한 9월 이후에 해당하면은 최저가를 기록하고 약간 오른 상태거든요. 스택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량이 없지만 조금 시장에서의 지지선을 지키고 있고 우측으로 가는 방향을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 비교했을 때 스택스 같은 차트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매수량이 또 받치고 있고, 그런 매수량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코인 상황만 좋아지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그찾기 한번 등록해 놓을게요. 빗다오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차트를 보고 어떤 상황을 좀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 이제 일봉 차트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은 이 캔들에서 매수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다는 데 있어요. 만약에 이것도 비트코인 상황이 좋아지면은 좀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캔들 크기를 봤을 때 앞에 있는 음봉이랑 크기가 차이가 크게 없어요. 물론 꼬리가 좀 길기 때문에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올 거긴 한데, 근데 이거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은 거래량이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2.1달러를 이런 방식으로 돌파하게 되면은 조금 더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지금 알트코인에서 이 정도 매집을 만들어주고 올라가는 코인이 잘 없어가지고 떠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카이버 네트워크도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차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거의 6, 7, 8월 저가에 해당되는 가격에 도착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것들은 보게 되면은 이 6, 7, 8, 9월을 지나오면서 지금 이 거래량이 완전 죽어있는 상태거든요. 예전에 사실 이때는 거래량이 더 있었다가 지금 거래량 없는 상태가 대부분인데, 그래도 카이버 네트워크는 저점을 깨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박스권에서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나와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만 해준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차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누적 분포를 표기해놨는데, 누적 분포 상에도 가격은 횡보하지만 상승하는 흐름을 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전반적으로 이 기간 동안 오면서 매수의 거래량이 좀 더 많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차트인 것 같아요. 이 나쁘지 않은 차트라고 하는 게 지금 사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나쁘지 않은 차트들을 체크를 해놓고 시장이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차트들을 그 중에 또 고르면 되니까요. 1인치 네트워크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최근에 사실 차트 패턴이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중간에 이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기록한 양봉이 하나 끼어 있는데 꼬리가 좀 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좋은 흐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거래량을 쪼개서 이제 체크가 필요한데, 양봉에 대비했을 때 음봉에 좀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일봉에 있는 양봉이 좀 좋은 캔들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떨어지는 흐름이 이런 캔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고, 뭐 나머지는 뭐 아직까지 박스권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찾기 좀 어려워요. 니오 프로토콜은 그래서 상장 이후에 약간 상승하는 흐름이에요. 가격 차트가 일단 올라가는 흐름은 좋은 건데 평행 채널에 가까운 흐름이고, 상장하고 나서 하락을 크게 했지만 하락한 이후에 적산병이라고 하죠. 양봉 3개 거래량 어느 정도 실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차트상에서는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키고 있는 라인이 마지막에 양봉에서 거래량 실린 라인이 여기잖아요. 이 정도 이제 지지선이 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까지만 버텨준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다. 빠지면 손절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세타 토큰을 보면은 이전까지는 좋은 흐름이 보이지 않는데 하락하고 나서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서 또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죠. 다른 차트에 비해서 올라올 때 거래량을 발생하면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세타 토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브스는 하락하고 나서 흐름이 친저가 깨면서 떨어지고 있고 이전 저점 고점에서 만나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뭐 큰 움직임이 없는데, 문제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생각지도 못하는
큰 거래량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파악하려면은 이 거래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쪼개서 보게 되면 이 상승하고 나서 매도할 때 거래량이 유사하게 나왔고,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누군가 사고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도 분봉에서 이제 거래량 꽤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이 딱 좋다 이렇게 판단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꼬리가 긴 캔들로 또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게 저가에서 거래량이 발생한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고가를 뚫으면은 물론 이 캔들 안에 거래량이 지는 않았지만은 돌파했을 때는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나온 부분이 어쨌든 저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앞에도 거래량이 등장했을 때가 좀 있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보면 될 것 같다. 램이 조금 난해하긴 한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올라갔다가 이 위에서 사실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지금 이 거래량이 발생했던 부분을 지지를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어떤 가격대를 깨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이 거래량이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발생한 부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거래량이 발생한 부분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게 거래량이 여기 많았던 적었던을 떠나서 여기서 이제 물량 소화를 어느 정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가격대를 지키기만 하면 이 거래량의 힘이 아직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항상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거래량이 시작된 시초가 있잖아요. 캔들에. 거기가 보통 손절 라인으로 많이 잡는데 144원 정도. 지금 딱 기준가에 버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만약 여기 이탈하게 되면 사실은 전저점도 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손절을 잡는다면 전저점을 잡고 있어야 되고,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